먼저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드립니다.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받다가 이를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5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모친의 인적 공제를 받아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본 인적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부당 인적 공제가 확인되었음에도 박장범 후보자는 관련 세액 공제액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근 5년치는 왜 정정 신고를 했겠습니까? 본인도 부당 인적 공제라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후보자 외 가족들의 국세청 자료는 5년치조차 제출을 거부하면서 단 한 개의 자료도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추가적인 세금 탈루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또 다른 비위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가 아니겠습니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토는 쌈짓돈입니까? 검증도 없이 검찰 특활비처럼 국민의 자산을 써온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쓴 기사들은 양이 방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사청문 요청 안에 담겨있는 세금 납부 내역까지 개인정보 부동의로 제출을 거부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료를 감추고 숨기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더니 박장범 후보자도 제2의 이진숙, 제2의 보수 전사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 후보자에게 경정을 울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어차피 강행을 할 테니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후보자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저희 의원실이 의원의 의결로 요구한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에 대한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의 재산세 내역, 본인들에 대한 소송 내역, 가족들의 세금 및 과태료 체납과 압류 내역, 건보료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고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검증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과방위 차원의 강력한 경고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단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일단 요구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야 후보자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박영춘 수신료 기획부장, 지금 즉시 황정아 의원님으로부터 보좌관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 전달하시고요. 그러면 후보자는 이 자료를 낼지 말지, 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다 검토하고 후보자가 주지 말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제가 들은 내용 중에 황정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독립생계인 모친에 대한 최근 5년간 소득공제액을 반납했다 그랬죠. 신고 다시 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받지 않았냐 의심하시는 거예요? 맞죠, 황정아 의원님? 저는 특히 요거 관련해서는 10년 것까지 제출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관심사안이라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리하셔서 황정아 의원 보좌관님, 지금 인사청문회 박영춘 단장에게 전달하시고 후보자께서 검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 요청하십니까? 황정아 의원님. 최근 5년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것도 못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 빨리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좀 이따 답 듣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네, 질의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박장범 후보자,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사장 후보자인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후보자인지 모를 정도의 편향성, 그래서 언론의 자질이 있나 싶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료 제출마저 지금 철저하게 거부해 가면서 과연 인사 검증을 받을 생각은 있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수수받았지만 후보자는 조그만한 파우치라며 오히려 사안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게다가 서면 답변과 사장 면접에서 오히려 그게 왜 문제냐 라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시청자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그렇죠?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처참한 인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9,860원입니다. 월 206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월 평균 임금이 204만 8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71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얼마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저 파우치가 3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인정된 것만 해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양주 40만 원 등 다 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그냥 받았습니다. 이게 인정된 바예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수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526시간을 넘게 일해야 살 수 있는 금품입니다. 비정규직 월급의 2.5배,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7개월 동안 쫄쫄 굶어야 5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이임받지도 않은 채 국정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오는 국정농단의 주인공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으면서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쪼만한 인사치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그마한 인사치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300만 원짜리를 쪼만한이라는 형용사를 일단 쓰셨다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쪼만한, 그렇죠? 가방의 크기가 조그만한 네, 걸 파우치라고 쪼만한 표현했죠. 인사치레. 네, 아니면 이게 너무 특권의식 아닙니까? 이거 특권의식에 찌들어서 후보자에게는 500만 원짜리 선물도 이렇게 껌값도 되지 않은 쪼만한 선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았는데 쪼만한 인사치레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 단어 쪼만한에 담겨 있는 박장범 후보자의 의도를 국민들이 정말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왕국에서는 1조 원이 넘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여사의 가족을 위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 500만 원짜리 금품 정도야 고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 지인에게 만약에 500만 원짜리 성품, 지금까지 명품들 혹시 선물로 당연하게 받아오셨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만약에 후보자나 배우자가 청탁을 받으며 명품백을 선물 받았는데 당연히 인사치레니까 안 돌려줍니까?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준다니까요 저한테.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가정을 한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받죠. 네, 돌려주신다는 얘기시죠? 네, 상식에 부합하게. 네 맞습니다. 500만 원짜리 금품은 이 정부에서는 조만한 인사치레가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는 국민 여론이 어떻든 간에 마치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11월 7일 KBS 뉴스9을 보면 대통령실 대변인, 국정홍보 방송에 가까운 제목들로 넘쳐납니다. 진심 어린 사과, 공천 개입은 없었다. 국정 쇄신 의지 피력, 국정 성과 홍보 줄인 담화. 무려 905초 동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만 충실히 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보도들로 가득합니다. 반면 비판 보도 딱 한 건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물며 보수 언론에서마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변호인에 가까웠다. 반성과 성찰,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동아일보예요. 허전하고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명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 민심과는 공감의 차이가 확연하다.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다들 질타를 날리는데 KBS만 유독 꽃길을 깔아줍니다. 이런 게 박장범 후보자가 경영계획서에 써낸 정보의 취사 선택이겠죠? 대국민 담화 부정평가가 70.6%에 달합니다.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국민이 아마 박절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담은 진심을 몰라주는 겁니까? 최소한의 공정성, 중립성마저 내팽개친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을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사장 자리까지 넘어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취사 선택해서 스리슬쩍 없애버리고 땡년 뉴스는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취사 선택해서 톱뉴스로 깔아주고 언론인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박장범 앵커와 박민 사장이 쌍끌이 마차로
KBS를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으로 만들어 놓으니 신뢰도는 급락하고 뉴스 시청률은 MBC에마저 밀리기 시작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KBS 신뢰도 보시죠. 지난해보다 5.7%포인트 급락한 8.5% 기록하고 MBC는 25.3%로 7%포인트 급등합니다. 신뢰도가 KBS 신뢰도 유튜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조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이게 박장봉 후보자 김건희 여사에게 아부만 하면 사장 자리를 꿰찰 수 있고 권력의 중추로 들어갈 수 있으니 신뢰도 추락하든 말든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지 혹시 않습니다. 신뢰도를 올릴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톡 떨어졌나요? 이게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건지 알려주시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정훈 후보자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킨 언론의 자유를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머리를 조아릴 자유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KBS 수신료 이런 상태라면 저라도 끊어버리고 싶겠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이 되어버린 현 시점이 바로 존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인식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하는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군주 민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하실 것이고 지금이야 뭐 충성 맹세에 사장 자리를 보훈으로 받았으니 웃고 있겠지만 과연 역사도 그렇게 판단할지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문 후보자님,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이제 윤리의식 참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수년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들통이 나자 부랴부랴 인적공제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해서 생긴 실수라면서 미납한 세금 600만 원을 즉각 납부하겠다며 해명을 했어요. 근데 국세청 자료 확인해 보니 인적공제 재신고 결과 2019년부터 최소 5년 동안 85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어머니 인적공제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하려니까 말은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기자 앵커를 한 사람이 지금 버꾸라지처럼 말장난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거짓 해명했다는 서면질이 말씀이시죠? 첫 답변에서 저희 의원실이 왜 최초 해명과 최종 납부세액이 다르냐고 캐물었었는데 언제부터 인적공제를 받아왔냐 또 얼마를 받았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초의 대략적인 추정액에 대한 해명 기사를 낸 것이고 최종 납부세액은 850만 원 가량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저희가 추정한 액수랑 국세청이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영수증을 보낸 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 언제부터 얼마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납세 실적을 국세청이 점검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아왔냐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라 그랬더니 그저서야 뭐라고 했습니까? 입사 시기부터 인적공제를 받아왔고 최근 10년 기준 연간 250만 원 소득공제 및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정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정당한 인적공제인데 왜 신고를 회피하고 최근 5년치만 제공했습니까? 재산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정정 신고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셨어야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여론조사 시사인의 자료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 자료 어머님 연말정산에서 부당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 잘못이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하여 지금 5년치 얘기하셨는데 황정화 의원실에서 5년 이전 10년치 예, 그러니까 5년치를 더 달라고 했고 그건 제출하시면 이제 결백이 그 기간의 결백은 증명하셔야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건 시사인이 의뢰해서 8월 25일에서 27일까지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노정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네.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휴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와 관련된 특정일의 휴가 유무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 같은 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전화 한 통화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못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휴가 자료는 내겠다는 그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후보자의 입장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것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아까 네, 휴가 관련한 자료를 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그 휴가 관련한 자료 안에 지금 얘기한 특정일이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왜 그 날짜 그 특정일을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지금 담당자께서 못 주겠다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 잠깐만요. 요 사실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으니 일단 노정면 위원님, 요 일정이 없으면 질의를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질의를 진행하시고 지금 확인하셔서 네, 위원장님 지금 휴가 일정을 찾아보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도 찾아보는 중이라서 제가 볼 때는 제 휴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답변 받으셨죠? 예, 그러면 그 특정 일에 대해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한 분은 노정면 의원님 보좌관에게 사과하십시오. 사장님 후보자가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처리하시고 그렇게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면 매우 곤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1994년에 KBS에 입사를 하셨더군요. 저도 YTN에 같은 해에 입사를 했고 또 YTN이 한때는 뭐 작은 KBS로 불릴 정도로 KBS에서 YTN으로 이직하신 선배들로부터 언론 기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인연을 떠나서라도 동시대를 겪어온 그 보도에 종사해온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가 편치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질의와 답변 과정 보면서 여러 흠결에 대해 매우 시원스럽고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서 사실 좀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 흠결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금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보도 본질과 관련된 부분,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우치 언급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인께서는 억울하실지 몰라도 그 대담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청문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파우치 그 상품에 부여된 그 상품명을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 상품이 보도에서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관건이죠. 이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명품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떤 표현이 적확한지 고민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사실에만 기반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수증까지 공개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고가 화장품, 양주 이런 것들도 이미 다 공개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파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또 조그만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오랜 기간 기자하고 앵커하신 분이 모른다? 그걸 모르면 이 자리에 계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겁니다. 기왕 본인의 어떤 어찌 흠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질에 다다라서 제동이 걸리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후보자님께 여쭤보죠.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본인은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서면 답변에 일부 근무 시간에 거래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9시 이전에 주문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체결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근무 시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의원님께서 주신 날짜 확인해 보면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른바 9 to 6 근무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해서 지금 답변에 어긋나는 사례가 확인이 되고 그것을 제가 입증하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입증 자료를 주시면 저도 끝까지 확인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셨으면 네. 이건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발언, 본인의 국회에서의 답변에 책임지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이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거짓이면 만약에 어떻게 거짓말이 확인하시겠습니까? 드러난다면 어떻게 당연히,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일단 시스템으로 막혀 있고 저희가 이제 접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는 여러 채널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주식 거래의 흔적은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휴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래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주식 거래 50차례 정도 돼요. 그 가운데 반 정도는 근무 시간에 거래했다고 의심, 제가 굳이 의심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를 합니다만 사실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2017년 6월 2017년 고대영 사장 재임 기간에 비서실장을 하던 시기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때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거래를 하셨는데 평일이고 매수 25회가 체결됐습니다. 말씀대로 장 시작 전에 주문을 걸어놓고 진행되는 방법이 있지요. 네. 근데 중간에 거래 주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체결들이 보입니다. 이날 휴가 가셨습니까? 자, 2017년 12월 22일 역시 고대영 사장 비서실장 재임 중이었고요. 이때는 더더욱 회사 동료들이 파업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날도 무려 17회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셨습니다. 이때도 시간대 분석을 해보면 장 시작 전에 주문 걸어놓고 그냥 기다렸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날도 휴가 가셨습니까? 휴가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네. 그 제가 다음 비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록을 미리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안 준다고 의심하게 됐던 것이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18개 종목 거래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근데 혹시 소위 말하는 잡주, 혹시 거래할 때 그런 잡주에 주목해서 투자를 하시는지요? 잡주라고 생각했으면 투자를 안 했겠죠. 지금 확인되는 투자 종목 18개 가운데 6개가 지금 상장 폐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 중지돼 있습니다. 6개 중에서 4건은 4종목은 상장 폐지고 2종목은 거래 중지 상태예요. 최근에 거래하신 종목도 2종목이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무모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종목이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나노 하이텔 기억하세요? 나노 하이텔이요? 네. 그 제가 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테라 리소스 기억하세요? 그것도 제가 산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SK컴즈 기억하십니까? 혹시 저희 아내가 산 주식일 수 있는 BNC 컴퍼니
아닙니다. 거래하셨어요? 제 아닌데요. 제넨바이오, 아닙니다. 저는 비유테- 아닙니다. 비유테크놀로지, 아, 그건 맞습니다. 호텔 그거 신라, 딱 하나. 호텔 신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6개는 네. 상장 폐지 내지 거래 중지고요. 호텔 신라, 네, 예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유한 거래 양님. 종목이 아닌 것 같은데. 배우자 자료는 못 준다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배우자 자료라면 지금 청문 준비를 심각하게 불성실하게 했거나 사안을 왜곡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꼼수를 부렸다는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의원님. 배우자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자료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거래 총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거래가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섞여 있거나 우리 후보자께서 거래하신 내역이 맞습니다. 왜냐? 단일 거래가 1억 5천짜리도 있어요. 1억 2천짜리도 있고 8천만 원, 6천만 원 단일 거래가 하루에 거래된 것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 이거 시간을 다 까먹어 버렸는데. 자, 투자 실적을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매수금 기준으로 탑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억 5천만 원 정도 하루에 거래하셨어요.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유한 양액을 하루 동안에 1억 2천만 원 이상 매수하셨습니다. 제넨바이오는 9천만 원 정도 거래하셨고요. 그런데 이 탑3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하셨을 이 덩치가 큰 거래에서 다 손실을 보셨어요. 그리고 총 손익을 따져 보니까 4천만 원의 손해를 보셨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무모한 투자에 이어서 투자가 좀 죄송합니다만 무능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한번 보시죠. 6만 5천 원대에 매수하셔서 5만 7천 원에 매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주당 40만 원이에요. 운용하셨으면 평가에 9억 2천만 원이 됐을 거예요. 거의 8억 원을 날리셨어요. 장기 투자를 안 하셨어요. 물론 이런 하나의 투자 가지고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근데 위원님, 제가 산 주식이 아니거든요.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확인하죠. 이거 확인부터 한번 네. 해야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의 진위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는데요. 박장범 주식거래 한국거래소에서 받으셔서 저희 의견실에 보내주셨어요. 이걸 누가 보내줍니까? 저희가 뽑아옵니까?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세요? 누가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내용 뽑아서 주셨습니까? 자, 노정면 위원님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 무슨 조직적인 무슨 지리 방해가 아니게 뭡니까 이게? 자, 청문회 준비를 이따위로 해요? 이따위로? 아무튼 뭐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노정면 위원께 죄송할 일은 아니죠. 사실이 왜 죄송합니까? 자, 지금 노정면 위원님의 말의 핵심은 분명히 자료를 받았는데 본인이 산 주식이 아니라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얘기하고 기억이 없다고 하니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네, 저도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네. 제가 요거 드렸어요. 지금 갖다 드렸습니까? 네, 갖다 드리세요. 지금 요거 본인이 자료 제출 거부 목록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지금 후보자를 이런 걸로 당황하게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릴 테니 지금 인사청문 준비단장이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 지금 자료 제출과 후보자 답변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지요? 네, 그거 확인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 제출 거부 목록도 후보자가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후보자가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김장겸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10번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 이정원, 네, 잠깐만요. 이정원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제가 요 자료 제출 거부 목록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 주식도 들어 있어요. 요 거부 목록에.
한국거래소 관련한 그때 다시 점검을 할 터이니 우선 박영춘 단장은 이 자료 꼼꼼히 보시고요. 예. 그리고 한국거래소 자료 받아서 노정면 위원님께 전달한 자료를 후보자께 보여드리세요. 예. 그래서 후보자가 확인해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하여 최수진 의원님이 법원의 판단 운운하신 것은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후보자가 계속 그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확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만 백이죠.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가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제가 백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백만 썼어요. 백. 가방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질문에. 그 다음에 그 디올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이 대담에 2월 7일에 방영된 대담에는 디올이란 디귿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올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아까 썼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됐고요. 왜- 일단은 본인이 얘기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가방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당 의원의 인사청문 한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압박이라느니 이런 표현이 거친 언어에 대해서 절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주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두 가지 주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위원이 하는 것이라 후보자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에 따르면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차분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압박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위원장이 야당 위원님들이 너무 점잖게 해주시네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그 여당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말을 반박하고 압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게 사실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팩트 체크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단계여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 간 공방보다는 후보자를 검증해 주십시오. 후보자 말대로 PD는 PD답게 기자는 기자답게 사장 후보자는 경영을 잘할 수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집중해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관악가 박민규입니다. 우리 박장범 후보자님, 사실상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가 임명한 우리 박장범 KB 사장 후보자는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으로 판정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추천했고 그 이사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7대 0으로 선택했습니다. 즉 박장범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인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장범 후보자를 보면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떤 불행한 사건 사례가 떠오릅니다. 바로 워낙 유명한 일이라 누군지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아실 건데요. 의사 면허를 따서 종합병원 수련의까지 했던 어떤 분은 입시 과정의 문제로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 국가시험도 합격했지만 애초 입학이 무효가 되니 의사 면허까지 박탈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대로라면 박장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결국 무효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절차의 시작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박장범 후보자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 자신이 이 가처분 대상자고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 더 충실하고 절박해야 할 텐데 앞서 우리 노정미 의원의 질의에도 나왔지만 주식 거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불성실한 준비 자세를 보인 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실도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에게 그 KBS 30년 동안 재직했던 유일한 직장이었던 KBS의 월급 상세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월별 입금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아니 월급 받은 상세 내역 뭐 숨길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황당한 것은 후보자 본인의 월급 급여 내역은 개인정보라 거부해놓고선 아드님 외국계 금융회사 하시는 아드님의 급여는 월별로 아주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로 소중하고 자녀의 개인정보 소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인사청문 준비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별 급여 내역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의 월별 급여 내역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우리 박정 후보자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2월 대통령 특별 대담 진행자로서 질문하는 언론인이 아닌 윤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으로 활약했던 모습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위기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핵심 선물 의혹은 축소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게 본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국민적 공물이 불러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명품 디올백을 파우치, 조그만 백이라고 표현했고 특히 놓고 갔다. 전 이 부분이 더 압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권력자 앞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해야 되는 언론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채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이 그 인터뷰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좀 다시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외부 계약 상황 공개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미 방송된 인터뷰 질문지가 어떻게 영업 비밀이고 외부 계약 상황 공개에 대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박장 후보자님, 그 당시 그 질문지 온 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애드립으로 만든 질문지입니까?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신년회견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다양한 분야를 질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보도본부의 각 취재 부서에 현안 관련 질문지를 받습니다. 그 질문지에 그렇다면 네, 디올백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파우치, 조그마한 백, 놓고 갔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질문지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박장범 후보자가 질문자로서 스스로 결정한 겁니까? 뭐 질문지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용어를 선택한 거는 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제가 본인을 용어를 유명하게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지 비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동료, 선배, 후배 기자들이 박장범 후보자의 그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심각하면서 모두 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고지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읽으신 건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의 주관이 개입하여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때 조그마한 백이라 바꿨는지 디올이란 말을 뺐는지 놓고 갔는지 이 얘기는 이 인사청문회 핵심 중에 핵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KBS 공영방송의 권력에 아부하고 보도다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저널리스트 출신의 기자 출신의 앵커 출신의 박장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KBS 뉴스가 조금 더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 받아야 된다면 그 첫 출발점은 그 질문지에 박장범 후보자가 어느 정도 주관이 개입됐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관련돼서 그 질문지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미 2인 체제 방통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박장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사실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사 추천했고 그 이사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7대 0이라는 완벽한 숫자로 후보자를 선택해서 인사청문회 열렸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박장범 후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박장 후보자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제일 어린, 그래서 그 동기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뭐 성실하셨던 모습이 있었지만 다소 외톨이였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쭉 어느 정도 30년 동안 해온 과정 속에서 저는 이 29기, 30기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 후보자의 사장 취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도본부를 제외하고 KBS 내부의 미지의 인물인 박장범 후보자. 보도본부 주로 근무하셨으니까요. 보도본부 구성원이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간 박장범 후보자는 리포트 제작자와 뉴스 제작자로서 KBS 뉴스를 훼손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점이 매우 뼈아프게 전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동료, 후배, 기자들로부터 이런 표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경청하고 참고하겠다는 표현 갖고는 이 위기에 쌓인 KBS를 이끌어갈 리더십 발휘하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국민들도 보고 여러 다양한 지지자들도 보겠지만 수많은 KBS 구성원과 가족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 선배, 동료 많은 기자들에게 불신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내가 부족했다. 파우치, 조그만 백, 권력에 잘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 좀 더 공정한 KBS로서 제가 수장으로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의견 직접 표현할 의사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일단 그 외톨이라는 부분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후배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도본부 왜 잘 안 알려져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 굉장히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기자들의 여러 가지 성명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읽었고요. 제가 되새기면서 앞으로 계속 가슴속에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오후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경영 능력과 성과 볼 텐데 저의 사실은 이 모두 발언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 보도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뭐 제작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데스크 기능도 강화하겠다. 공정성, 정확성, 중립성 훼손할 경우 엄격히 문책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공정성, 정확성, 중립성을 훼손했던 당사자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KBS 구성원들에게 뉴스를 만드는 언론인들에게 그것을 보고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KBS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께서는 네. 그 박민규 의원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신년 대담 인터뷰 사전 질문지를 제출해 달라. 네, 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그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나간 대본은 어차피 뭐 대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 이제 공개된 사안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보도본부 각 취재부서에서 취합한 그 기본적인 질문 그리고 이게 이제 대담만 나가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대통령실을 소개하고 이제 구경하면서 다니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작본부 쪽과 협의를 해서 어떤 질문을 앞에 가고 어떤 질문을 뒤에 갈지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제작 자율성 그리고 우리 제작 노하우가 담긴 이 초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 전 과정이 담긴 원안 질문지 원안을 제출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다만 그 나간 방송을 통해서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박민규 위원이 인터뷰 질문지를 달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취합된 인터뷰 질문지에 과연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써놨는지 애초에 디올백이라고 써놨는지 디올백이라고 쓴 것을 앵커가 당시엔 앵커죠. 앵커가 파우치로 읽지 않았는지 그래서 답변의 진실성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잠깐 짧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취합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담의 당사자로서 모든 단어와 어떤 방식으로 질문할지는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졌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오롯이 제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자세는 뭐 당연히 그래야죠.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확인하고 싶으신 건 KBS 구성원 대다수 신년 대담을 준비한 그분들도 다 파우치라고 말하라고 했나? 요걸 확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유독 앵커만 그랬냐를 확인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를 뭐 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내신다면 KBS 구성원 대다수는 디올백이라고 질문하길 바랬는데 앵커가 그 자리에서 혹은 그 사전 단계에서 파우치라고 바꿨다라는 심증을 갖게 된다. 요 점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도 파우치라고 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 기준에 걸맞아야 합니다. 공정성과 공공성, 도덕적 자질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박장범 후보자는 용산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역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JTBC 등에서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20년 동안 뉴스 앵커도 했습니다. 런던 특파원 하셨죠? 저는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기자와 앵커, 해외 특파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와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월에 진행이 됐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 방송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느낍니다. KBS가 그동안 쌓아온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KBS의 흑역사로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을 제가 느꼈는지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일단 응모 사유, KBS 사장에 응모했을 때 그 사유서를 좀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장이 된다면 어떠한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쓰셨군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동안에 잘 지켜왔는지 앞으로는 잘 지킬 만한 인물인지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네, 새로 만들어진 국무회의실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실이죠.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후보자가 앉아 있는 거죠. 이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사전 동선 체크 때는 없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네. 한번 앉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한 3번 정도 됐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대담 앉게 되면 녹화를- 복잡해지거든요. 네, 대담 녹화를 하기 전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녹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인터스 아닙니다. 샷을 찍기 위해서 뒷부분에 촬영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녹화를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녹화가 끝난 다음에 뭐 스케치라든지 인서트 대통령 샷을 네 맞습니다. 찍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앉아 보실래요? 제가 제 자리, 네, 한번 대통령 자리에 네, 한번 앉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이 허락하시니까 국무회의 대통령 자리에 대통령석에 앉았는데 이 각 부처의 장관들이 맡은 부처에서 국민들과 직결된 정책을 세우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 최종 승인을 받고 하는 장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잠시나마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자,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 보니까. 아니 좋다기보다도요. 네. 사전에 약속한 동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자,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서 우리가 기자라든지 뉴스 앵커를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말이죠. 인사를 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인터뷰위와 함께. 그랬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순간에 기자로서 앵커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언론인의 비판의 칼날은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마치 드라마 사극에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보는 듯한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우치와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심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파우치와 관련된 영상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 파우치냐, 얘기는 백이냐, 가방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쪼만한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변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앵커를 해봐서 알아요. 쪼만한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시청자들이 별것도 아니네. 쪼만한 가방 하나 그냥 주고 갔나? 라는 생각인데 주고 갔다거나 받았다라는 표현만 써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갔다. 그러니까 받은 김건희 여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문자가 그냥 놓고 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앵커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말이죠. 어떤 의혹이라든지 논란이 있을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인터뷰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든지 공작, 희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확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앵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앵커로서는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을 그냥 앞서서 후보자가 쓰신 겁니다. 정치 공작, 희생자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던져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뷰인은 그 키워드를 받아가지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앵커라든지 기자, 이거 1년차 기자도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해명하기도 전에 정치 공작이라고 단정 지어주고 희생자라고 단정 지어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부부싸움 정도로 이 문제를 축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짧게.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네. 대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슈를 어떻게 전환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냥 좀 던진 이렇게 말이다. 재미난 질문도 던지는 거고 네,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 그 여당 질문 다음에 바로 야당의 주장을 담은 그러니까요.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불법 촬영 사건, 정치 공작, 그리고 의전이라든지 경호의 문제 이런 것으로 축소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앵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앵커는 자연인으로서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죠. 시청자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 것이 그 앵커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럼 그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유정원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단어 네.
제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새겨 듣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네.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잠깐만요. 네, 제가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제가- 존중하는 제가 대통령 말씀드릴게요. 이 체제에 사진을- 대해서 존중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묘서동처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사자성어? 묘서동처. 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뭐 고양이가 누구이고 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말이죠.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기자, 앵커가 한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야 할,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앵커 후보자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모든 관련 의혹들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권의 구미에 맞는 단어와 표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심기, 김건희 여사의 심기만을 경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KBS 사장으로서의 역할, 어떤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지 응모사유서에서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자 출신이고 앵커 출신이신 이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새겨들을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좋은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네,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오전 질의를 끝내기 전에 제가 이 자료 드렸는데 검토하셨죠? 네,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걸 꼼꼼히 보시고 네네. 지금 우리가 잠시 이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 시작할 때 요 관계된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에는 미동의한 부분이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자녀와 관련해서는 네. 위원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야 되는 걸 왜 동의를 안 했을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납부 및 체납 내역 같은 거는 이걸 왜 미동의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이 5년치 법카 사용 내역. 황정화 위원님, 그 자료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위원장님 혹시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한 게 있어서요. 노종면 위원님께 말씀드릴 잠시만요. 노정면 위원님. 지금 관련하여 답변하겠다니까 잠깐 들으시죠,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그거 빨리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제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아무튼 제 계좌에서 체결된 게 맞습니다. 제가 대신 물어드릴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요거만 노정면 먼저 위원께서 잠깐만요. 좀 아까도 김영 간사님의 제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질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참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요. 위원들이 말을 할 때나 위원장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드시면 씹혀서 안 들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셔도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그래서 일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감수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것뿐만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앞에 소위 거래 정지된 여러 항목들을 얘기했을 때 다 본인이 사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부인이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한국거래소의 박장범이란 이름으로 검색한 자료예요. 동의를 구해서. 그러니까 지금 즉시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또 꼬이게 할 수 있으니 좀 검토하시고 우리가 지금 잠시 정회에서 오후 질의를 시작할 때 그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